왜 한국은 불과 3년 만에 KF-21의 무장창을 전부 뜯어내기로 결정했을까? 수천억 원이 투입된 최신 시스템을 단 몇 번의 시험 비행만 거친 후 전면 교체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바로 그 결단 속에 한국 전투기의 미래가 숨겨져 있다. 6.25 전쟁 당시 제대로 된 훈련기조차 갖추지 못했던 공군이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내며 심지어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택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기술 변경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걸어가려는 전략과 자존심의 상징이었다. 한국의 개발진이 KF-21을 설계할 때부터 세운 방향은 명확했다. 단번에 5세대 전투기를 완성하는 대신 단계별로 진화하며 실전 경험과 기술을 축적해 나가는 것. 미국의 F-22, F-35처럼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한 번에 완성된 5세대기를 내놓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그것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형 발전 방식의 핵심이 되었다. 즉, 한국은 나선형 개발, 다시 말해 블록별 진화라는 독창적 전략을 택했다. 이 방식은 단순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아니라 예산, 정치 기술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실질적 결과를 내는 방식이다. 블록 1에서 공대공 능력을 완성하고 블록 2에서 공대지 능력을 확보한 뒤 블록 3 혹은 EX 단계에서 완전한 스텔스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로드맵. 이런 구조는 개발 지연이나 예산 초과로 무너진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는 달리 단계마다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안정적 시스템을 가능하게 했다. 처음 KF-21 개발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이들은 의문을 가졌다. 왜 한국은 단번에 5세대를 목표로 하지 않고 4.5세대부터 시작하는가? 하지만 그 질문은 곧 한국은 왜 이렇게 안정적으로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가로 바뀌었다. 블록 2를 통해 AESA 레이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운용, 초음 속 안정 비행, 악천후 작전 능력 등을 입증한 후 한국은 이미 독자 플랫폼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명확했다. 공대공 전투기에서 진정한 멀티롤 전투기로 나아가는 것. 공중 제압뿐 아니라 지상 정밀 타격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비로소 완성형 전투기로 불릴 수 있다. 그 다음 단계가 블록 2다. 정밀 유도 폭탄, 장거리 순항미사일 복합 작전 능력을 추가하며 KF-21은 단순히 시험용 기체가 아닌 실전형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이 모든 진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는 점이다. 고조 항전 장비, 소프트웨어가 모두 확장성을 고려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체 전체를 새로 설계하지 않아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이러한 점이 바로 한국식 전략사고의 진가다. 급하게 완성품을 내놓아 일정이 폭발하거나 예산이 초과되는 대신 각 단계마다 실전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모델을 수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성 있는 전투기로 발전시킨다. 블록 1은 이미 공군의 노후 전투기 대체용으로, 블록 2는 수출형 멀티롤 플랫폼으로, 그리고 블록 3EX는 완전 스텔스기로서 글로벌 시장의 최전선에 설 예정이다. 즉, 어느 단계에서 도실패가 이런 전략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한국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다. 미국처럼 무제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처럼 중앙집권적 통제가 가능한 체제도 아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국민의 세금과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개발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효율성과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그 결과 KF-21의 단계별 진화 전략은 단순한 개발 로드맵을 넘어 정치, 경제, 국방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국가 전략이 되었다. 이제 그 결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2026년까지 블록 2의 공대지 무장이 완성되면 KF-21은 본격적으로 멀티롤 전투기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과감한 결정을 내린다. 바로 완성된 기체 의무장창 전체 교체였다. 수천억 원을 들여 만든 최신 시스템을 다시 뜯어낸다는 건 실패가 아니라 진화를 위한 결단이었다. 그 결정 뒤에는 단순한 설계 수정이 아니라 5세대 이상의 기술로 도약하기 위한 거대한 비전이 숨어 있었다. 한국은 이미 한 번의 완성이 아니라 끝없는 개선을 택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식 혁신의 본질이다. 블록 1에서 블록 2로 그리고 EX로 이어지는 KF-21의 발전 과정은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군사기술 생태계의 완성이다. 한국은 처음부터 단계별 진화를 명확히 선언했다. 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를 정면으로 직시한 전략이었다. 블록 1의 핵심 목표는 공대공 능력 완성이었다. 공군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하늘에서의 생존성과
적 전투기와 맞설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였다. 2단계에서 KF-21은 AESA 레이더를 비롯한 첨단 항전 시스템,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 초음속 안정 비행, 야간, 악천 후 작전 능력까지 검증받았다. 시험 비행에서 보여준 완벽한 기동과 전자전 대응력은 이미 세계 주요 항공국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단 한 번의 대형 오류나 실패 없이 모든 시험 과정을 일정대로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적인 신뢰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공대공 능력만으로는 전투기의 시대를 선도할 수 없다. 현대전은 지상의 전략 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멀티롤 전투기라 부를 수 없다. 그리하여 등장한 것이 블록 2단계다. 블록 2는 단순히 무장을 늘리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전술 개념을 적용한 전환점이다. 정밀 유도폭탄, 장거리 순항미사일, 공대지 및 해상 타격 능력을 추가함으로써 KF-21은 하늘과 지상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는 기체로 발전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설계의 유연성이다. 기체의 내부의 구조, 전자장비의 배치, 소프트웨어의 구성 모두가 진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었다. 즉, 처음부터 블록 3 혹은 EX 단계로의 확장을 전제로 한 구조였다. 덕분에 대규모 기주 없이 시스템 업그레이드만으로 새로운 전투 기능을 추가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이점이 아니라 예산 효율성 면에서도 탁월한 선택이었다. 같은 세대의 전투기들, 예를 들어 미국의 F-35, 러시아의 Su-57이 막대한 유지비와 장기 창정비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은 훨씬 짧은 주기로 신형 기능을 실전에 투입할 수 있었다. 블록 1과 블록 2가 완성되면 KF-21은 드디어 완전한 4.5세대 전투기로 자리매김한다. 그러나 한국의 목표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EX 단계, 즉 블록 3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비전을 담고 있다. 기체의 내부 무장창의 전면적 도입, 스텔스 형상 강화, 레이더 반사 단면적 최소화, AI 기반 센서 융합 등 5세대 전투기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그 핵심이다. KF-21EX는 단순히 기존 전투기의 성능 향상이 아니라 완전한 차세대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상징이다. 2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술들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내부 무장창은 단순히 무기를 숨기는 공간이 아니라 전투기의 생존성과 작전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기존 4세대 전투기들은 대부분 외부 장착대를 이용해 미사일과 폭탄을 매달고 비행했다. 이 방식은 항력 증가와 스텔스 손실이라는 치명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반면 KF-21EX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한 내부 탑재 구조를 채택했다. 덕분에 레이더 반사 면적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고속 비행에서도 안정된 공기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KF-21의 진화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한국형 패러다임 전환 그 자체다. 과거 대부분의 전투기 개발은 외국의 기술 협력이나 라이선스 생산을 기반으로 했다. 하지만 KF-21은 설계에서 조립, 항전, 무장 시스템까지 한국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자립이 아니라 기술, 산업 국방의 삼위일체적 독립선언이었다. 세계는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수출국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속도와 정확성이다. KF-21은 개발 시작 후 불과 6년 만에 첫 시험 비행을 성공시켰다. 이 속도는 유럽의 유로파이터나 일본의 ATDX, 인도의 테자스, 터키의 TFX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빠르다. 개발 지원과 예산 초과로 고전하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모든 단계를 일정대로 진행했다. 이것이 바로 나선형 개발의 강점이다. 단계별 완성, 검증, 개선, 그리고 다시 도약. 블록 1은 이미 한국 공군의 노후 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블록 2는 멀티 임무 수행 능력을 입증할 것이고 EX 단계에서는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난다. 즉 모든 단계가 독립된 성공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그 어느 하나도 실패나 시험용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은 이렇게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진화 방식을 통해 결국 완성형 5세대 전투기에 도달하는 유일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은 수출 시장에서도 커다란 장점을 제공한다. 어떤 국가는 단순히 블록 1만 구매해도 충분한 공대공 능력을 확보할 수 있고 다른 국가는 블록 2 혹은 EX 버전을 통해 지상 타격과 스텔스 운용 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즉 KF-21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것이야말로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다. 결국 블록 시스템은 단순한 업그레이드 개념이 아니라 기술 경제 정치의 복합적 전략이다. 각 단계가 실전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지닌다. 이 구조 덕분에 한국은 장기적 예산 분산, 기술 축적, 국민적 신뢰 확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마지막 진화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패드 기술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음 단계에서 한국이 향해야 할 길이었다. 내부 무장창의 도입은 KF-21의 전투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외부에 무장을 매달아 운용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내부 무장창은 기체의 외형을 매끈하게 유지함으로써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이는 단순한 스텔스 성능 개선을 넘어 전투기의 생존성과 임무 지속성 측면에서 결정적 이점을 제공한다. 내부 무장창은 미티어와 같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비롯해 2000파운드급 유도폭탄까지 수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단일 기체로 전략적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무장창 설계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기체 형상과 내부 공간의 절묘한 조율이다. 무장창 도어의 형상은 단순히 문처럼 열리고 닫히는 구조가 아니라 레이더를 분산시키는 공명과 패널 배열을 통해 전파 반사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로 인해 무장을 장착한 상태에서도 외부 형상이 크게 변형되지 않아 스텔스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내부 무장창은 현대 전술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 한 기체가 은밀하게 목표를 투사하면 다른 기체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하거나 다중공격을 조율할 수 있다. 스텔스 패드 기술은 유지보수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기존 스텔스 도료는 표면 전체에 칠해지는 방식으로 고속 비행이나 고열 환경에서 쉽게 손상되고 대규모 정비 시간과 비용을 초래했다. KF-21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일 형태의 스텔스 패드를 개발했다. 손상된 부위만 교체할 수 있는 모듈형 패드는 정비 시간을 단축시키고 기체 가동률을 높이며 전체 운용비를 낮춘다. 전시 상황에서 빠른 패치와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은 작전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스텔스 패드의 효용은 시험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고온의 애프터버너 근처 초고속 기동 중 발생하는 기계적 응력, 그리고 염분이나 미세먼지 같은 환경 요인에 대한 내구성은 실제 작전 환경에서 확인되어야 할 변수다. 또한 패드 접합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파 누설이나 기체 표면의 미세한 틈새는 레이더 반사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밀한 설계와 엄격한 품질 관리가 요구된다.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패드의 조합은 전술적 변화를 유도한다. 과거에는 스텔스 전투기의 운용이 비용 때문에 제한적이었지만 유지비 절감과 높은 가동률은 스텔스 기체를 더 실용적으로 만든다. 이는 평시에도 스텔스 전력을 빈번히 투입할 수 있게 하며 편대 운용과 전략적 억제력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특히 수출 시장에서 KF-21은 유지비와 운용 편의성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게 된다. 정비와 운용 측면에서는 새로운 훈련과 인프라가 필요하다. 스텔스 패드의 주기적 점검과 내부 무장창의 정밀 교정은 전문 인력과 진단 장비를 요구한다. 예측 정비 시스템을 통해 패드의 상태와 무장창 기구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 고장 전 조치가 가능해져 가동률은 더욱 향상된다. 이런 데이터 기반 정비 체계는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과 신뢰성 확보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패드는 단순한 장비 변경이 아니다. 이것은 KF-21이 추구하는 실전, 운용 가능한 스텔스 플랫폼으로의 진화이며 한국 방위산업의 유지보수 비용 구조와 전술 운용 개념을 함께 바꾸는 혁신이다. 이러한 기술적 변환이 성공적으로 검증될 때 KF-21은 단지 성능 면에서 경쟁할 뿐 아니라 장기적 유지비와 실전 가용성에서 기존의 대형 플랫폼들과 차별화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센서 퓨전은 KF-21이 단순한 기체를 너머 전장의 두뇌로 거듭나게 하는 핵심이다. 각각의 센서가 수집한 산발적인 정보는 퓨전 과정을 거쳐 하나의 통합된 전장 그림으로 재생산된다. AESA 레이더의 고해상도 추적, DAS의 360도 열감지, IRST의 패시브 열탐지, 디오 센서의 광학 자료, 그리고 외부 플랫폼으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까지 이 모든 조각이 실시간으로 합쳐질 때 비로소 파일럿은 머리만 돌려도 주변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DAS는 후방과 측면에서 접근하는 적어도 위협까지 포착한다. 현대 공중전에서 후방 기습은 치명적이다. DAS가 제공하는 열 신호를 AI가 즉시 분류하면 파일럿은 순간적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자동 권고를 통해 회피 궤적이나 대응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HMD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는 정보 과부하를 방지하며 가장 중요한 위협을 시각적으로 강조해 파일럿의 반응 시간을 최소화한다. 센서 퓨전의 진정한 가치 중 하나는 분산된 노드 전술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편대 운용은 리더 중심의 정보 수집과 명령 전달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각 기체가 독립적 센서 겸 슈터 노드로 기능할 때 지휘부의 부재나 통신 차단 상황에서도 각 노드는 자체 판단으로 협력 임무를 수행한다. 무인기와의 연계, 로열 윙맨 개념 적용, 장거리 표적 지정 후 다른 기체의 정밀 타격 유도 등은 바로 이 센서 퓨전이 만든 전술 혁신이다.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 허브는 동시에
공격의 표적이 된다. 센서 퓨전 시스템은 사이버 공격이나 전자전 교란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잘못된 데이터는 치명적 오판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KF-21의 전자전 체계는 단순 방해 기능을 넘어 수신 데이터의 신뢰도를 자동으로 평가하고 교차 검증하는 알고리즘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신한 링크 정보는 내부 센서와 비교해 신뢰도 점수를 받게 되고 점수가 낮을 경우 경고와 함께 보조 센서 활용이 권장된다. AI는 데이터 처리의 속도와 우선순위 결정을 담당하지만 최종 판단권은 파일럿에게 남겨두는 것이 원칙이다. 자동 권고는 전술적 이득을 주지만 인간의 윤리적 판단과 현장 경험은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시스템 설계는 인간 우선 원칙을 내재화하며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만 자동 긴급 회피 모드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파일럿은 AI 권고를 신뢰하면서도 즉시 수동 개입할 수 있는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훈련과 병행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정밀 보정과 예측 정비다. 고성능 센서는 주기적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고 센서의 미세 오차는 전체 퓨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센서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사전에 경고하는 진단체계는 가동률과 신뢰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데이터 기반 예측 정비는 장기적으로 운영비 절감과 전력 가용성 향상에 기여한다. 수출 관점에서 센서 퓨전은 민감한 기술이기도 하다. 일부 국가는 F-35급의 센서 통합 능력을 원하지만 그 핵심 알고리즘과 소스코드는 안보상 민감하다. 한국은 국산화와 함께 통제 가능한 이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전면적인 기술 이전 대신 운용 정비 패키지, 단계적 기술 이전, 현지 협력 모델 등을 통해 구매국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핵심 기술의 보호를 유지할 수 있다. 전술적 관점에서 센서 퓨전과 AI 결합은 전장의 속도 법칙을 바꾼다. 과거에는 누가 먼저 상황을 인지하느냐가 승패를 갈랐다. 이제는 누가 더 빠르게 데이터를 통합하고 중요한 정보를 파일럿에게 전달하느냐가 그 역할을 한다. KF-21은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설계되었고 그 결과 한반도와 주변 전략 환경에서의 억제력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요약하면 센서 퓨전은 KF-21의 감지 능력을 단순 합 이상의 지능적 통합으로 전환시키며 이는 전술 운용, 훈련, 정비, 수출 전략까지 전방위적 영향을 미친다. 이 기술이 얼마나 신뢰성 있게 운영되느냐가 KF-21의 전투적 가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다.